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후보 물질이죠. CTP632 오미크론 관련해서 중환능 확인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 첫 거래일에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강보합세 흐름을 마쳤죠. 자, 셀트리온이 미국 이제 NIH 이제 국립보건원이죠. 여기에 이제 실험을 통해서 신규 이제 항체 후보 물질이죠. CTP632 오미크론 변이간에서 이제 중환능 항체는 이제 항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환능 이제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이제 항체의 기능이라고 보시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중환능을 확인했다는 소식입니다. 상당히 뭐 중요한 어떤 부분인데요. 자, CTP63 관련해서 이제 국립보건원을 통해서 이 슈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전염력 이런 부분들을 좀 약화시킨 이제 유사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중환능 테스트를 해 보니까요. 이제 오미크론 변이 관련해서 중환능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소식을 전해서 상당히 뭐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항체 치료제가 변이 이슈 관련해서 조금 이제 경구형 치료제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변이 이슈에 관해서 이 부분들이 뭐 동물 실험이라든지 이런 테스트 결과 중환능이 확인됐다는 것은 상당히 좀 뭐 의미 있는 부분이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셀트리온은 이제 CTP63 관련해서 이 동물 효능 시험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제 1분기니까 3월달 이내 결과를 확보할 계획이다. 요것도 좀 체크를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변이 때문에 이제 항체 치료제 개발하는 입장에서 변이 이슈 때문에 이 좀 근원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글락스미스클라인사의 소트루비만 같은 경우가 조금 변이 이슈를 애초부터 좀 대비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각광을 받는데, 셀트리온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기존의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 변이 쪽에 조금 이제 특화시켰던 CTP63 관련되는 부분들을 결합해서 이제 칵테일 형태의 치료제로 하면 이 강범위한 어떤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이제 개발의 어떤 컨셉을 잡고 있다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호주에서 이제 작년에 그 흡입제형 일상 실험 결과가 이제 그 20명인가요? 뭐 대상으로 해서 됐는데, 요게 이제 분석이 끝나고 나면 올해 1분기 내로 라키로나하고 그 CTP63을 결합한 흡입형 칵테일 항체치료제 글로벌 임상에 이상부터는 들어간다, 이런 어떤 계획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2분기 내에 글로벌 임상을 진행을 해서 중간 데이터를 확보해서 이제 칵테일 형태의 이제 흡입제형 안전성 효능을 입증하는 어떤 구체적 근거를 확보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입원 환자한테는 이제 정맥 주사형의 레케로날 투여하고, 재택 환자에는 이제 흡입형 CTP63을 제공하는 치료 옵션, 마치 이제 램시마 뭐 IB에 오다가 램시마 SC 이런 식으로 복합적인 어떤 이제 옵션들을 확보했다, 이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동물 효능 시험을 통해서 이제 TTP63의 이제 중화 능력을 추가로 이제 확인하고, 레키로나하고 이제 CTP63을 결합한 칵테일 형태의 흡입형 항체 치료제 개발에도 이제 역량을 다한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개발 영역은 항상 좀 알아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작년에 이런 어떤 결과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들은 마케팅이나 영업 영역에서 사실상 이제 글로벌 제약사라든지 이런 부분의 어떤 한계를 많이 좀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를 보게 되면 결국 이제 다국적 제약사들이 그 어떤 영업력과 유통력, 그 다음에 국가의 어떤 엄청난 그 자금 지원, 이런 부분들이 좀 뭐 많이 좀 드러났던 뭐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셀트리온 어떤 개발력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업력이라든지 마케팅 영역에서 한계가 있었던 부분과 국내에서 또 이상한 어떤 그 소외, 이런 것들이 좀 결부되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가의 하락에 결과에 나왔던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쉽죠. 그리고 이제 CTP63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동유럽에서 임상이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요. 특별한 이제 이상 반응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어떤 내용들의 이제 기사들도 나와 있고, 다른 이제
이 기사가 오늘 되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슈도 바이러스는 이제 전염력이 없는 이제 유사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개발 과정에서 시장에 이슈가 될지 이 부분들 흡입형 이야기가 나왔을 때 경구용 치료제 기사, 그러니까 머크나 하이자의 어떤 개발 이야기가 나왔을 때 5월달 이후로 셀트리온 오직 뭐 빠지기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셀트리온이 나름 이제 그 오미크론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경구용 다음에 있는 흡입형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이제 임상의 어떤 데이터들이 확보되어서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 이런 부분들도 올해는 좀 이제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어제 나왔던 기사인데요. 셀트리온이 이제 기존의 바이오 시밀러 제일 처음에 애초는 이제 셀트리온도 CMO죠. 삼성 쪽에서 하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하는 이제 CMO로 스타트를 했다가 이 램시마를 이제 개발하면서 이 바이오시밀러 형태로 가고, 자 2018년도 이후부터는 글로벌 종합 생명공학 회사로 가기 위해서 뭐 케미칼 사업부라든지 그 다음에 바이오 신약 관련되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고, 바이오 시밀러의 어떤 이 선점적인 어떤 바이오 시밀러는 이제 램시마라든지 트룩시마, 호주마 이후에 나오는 이제 뭐 플라이마라든지 올해 이제 기대가 되는 미국에서 이제 승인 기대가 되는 아바스틴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퍼스트 무브가 아니거든요. 차별적인 어떤 제형의 어떤 변화라든지 농도의 어떤 바뀜이라든지 가격의 어떤 이런 부분으로 경쟁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영업망과 직판 구조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과정에서 바이오 신약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만, 자 레키로나를 잘 개발하고 난 다음에 판매에서 상당히 생각보다 결과가 지금 좋진 않습니다만, 이 어떤 일종의 큰 흐름을 보면 성장통이 될 수 있는데 주가가 이제 반토막 난 상태에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제 정상화되느냐면 향후에 이제 있는 파이프라인이 얼마만큼 선전해 주는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이제 아바스틴 신청했던 미국의 품목 허가가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리고 이제 사실이 이제 전 세계 이제 뭐 제약 바이오의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 미국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시장이 거의 한 50%를 차지하고 남은 시장이 뭐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최근에 많이 부상하는 이제 중국 시장 이런 부분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 시장의 어떤 부분을 2016년도 이후부터 그 들어왔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 기준을 보면 2019년도에 전체 매출의 70%가 유럽이었다면 2020년도에는 미국이 북미가 이제 비중이 역전이 되었던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툭시마 관련되는 물량의 어떤 집중적인 어떤 출하가 배경이 된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제도적인 어떤 변경, 그 다음에 인플렉트라의 어떤 점유율이 12.4에서 작년 말에 이제 23%로 올라와서 뭐 유럽 시장의 어떤 견조한 어떤 점유율에 비교할 수준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유럽보다는 미국이 이제 약품의 가격을 많이 주는 데기 때문에 여기를 얼마만큼 마켓쉐어를 늘어나가는가가 장기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룩시마 같은 경우에도 점유율이 20.6에서 24.6까지 올라왔고, 그래서 이 아바스틴 관련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출 초기 어떤 10% 달성하는데 3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다라고 하면 인플렉트라 관련되는 어떤 점유율이 1년 동안에 최근에 많이 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이제 출시되는 아바스틴이라든지 차후에 미국 시장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전보다는 속도가 스피드업이 된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어떤 이제 바이오시밀러에서 이 다국적 제약사와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셀트리온의 이런 부분 상당히 뭐 향후에 중요한 부분이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코로나 관련해서 양체 치료제, 그 다음에 경구용 치료제에서 차세대 제품이 이제 스프레이 형태,
일종의 이제 흡입 형태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우선 이제 가장 뭐 중요한 게 이제 경구용 보다 스프레이형은 휴대나 투약이 더 좀 간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사 입장에서는 동일한 어떤 이제 항체 치료제 대비해서 스프레이로 들어가게 되면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하니까 적은 양 가지고 이제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가격 경쟁력이 좀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구용 치료제에 비해서도 가격이 좀 싸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이 부분의 구체적인 성과를 거둔 어떤 부분이 좀 드문 상태에서 국내에서 셀트리온의 이런 흡입형 관련되는 부분들도 향후에 좀 어떻게 이제 개발이 진행되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차트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첫 거래일인데요. 첫 거래일 양봉이 좀 나와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참 양봉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제 장중에 한 20만원대 터치를 하고 19만 8,500원, 마지막 거래일 대비해서 500원 정도 올랐고 시간에는 뭐 변동이 없고요. 자, 외국인은 오늘 좀 매수, 연말까지 좀 팔던 부분들은 오늘 소폭 매수, 개인들도 소폭 매수, 기관들이 이제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연말 대비해서 다시 또 좀 올라갔습니다. 8.35 정도. 그래서 이 이제 양봉에 그 나왔던 이 부분들이 살짝 좀 깨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들이 1월 달에 빠르게 이제 볼린저 상단,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고점이었던 25만원대 이 흐름들을 4분기 이제 컨센서스는 3분기보다 분명히 좋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 1분기까지 이어지기 위해서 이 개발 과정이라든지 자, 기존의 레키로나 관련된 어떤 추가 계약들 부분들이 빨리 좀 더 나와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해지면서 실적 컨센서스와 자,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저점 매력도가 있는 어떤 부분의 어떤 흐름들이 외운 기관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자, 20만원권 이하에서 어떤 싼 영역에서 정상화 될 수 있는 25만원권 좀 더 위로 본다면 장기적으로는 한 요 30만원대 라인이 자, 올해 어떤 시점에서 이 부분을 좀 갈지가 상당히 뭐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지기 위해서 가장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이죠. 저 21만원대. 그리고 이제 그 파라볼릭 자로는 지난 연말에 나왔던 이제 양봉으로 아직까지 이제 추세가 돌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에서 지금 이제 이런 어떤 전환이 주봉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봉에서는 계속 지금 잘 살펴보시게 되면요. 지금 요렇게 나와 있죠. 요게 이제 9월달 이후에 계속적인 어떤 하방의 어떤 사이즈를 지금 셀트리온 입장에서 보여주고 있죠. 월봉 상태에도 작년 이제 3월달 이후 계속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추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 돌이키는 어떤 추세가 2022년도에는 나타날 좀 기원하면서 내일은 좀 좋은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